혹시 넘사벽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매우 뛰어나서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잡을 수 없거나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음을 이르는 용어로 사람, 기업, 국가 등 경쟁자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넘사벽이라는 용어를 쓰죠. 한국은 불과 반세기 전만 하더라도 모든 산업 분야에서 전 세계에 뒤처졌었지만 지금은 넘사벽 지위를 구축한 분야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국 기업이 뛰어들면 기어코 세계 1등으로 올라서기 때문에 아예 한국과의 경쟁을 기피하고 시장을 철수하는 기업들이 생겨나는데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제가 태어난 괴산의 한 시골 마을에서는 어릴 적만 해도 TV는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컬러 TV 화면 속 쥐라기 월드컵이라도 보려면 오후 5시 동네에서 농사 좀 크게 짓는 친구 집에 가야 했죠. 지금은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TV 역할을 대신하고 있지만 지금도 결혼하면 가장 먼저 챙기는 가전은 여전히 TV입니다. 1963년 금성사가 일본에서 기술을 가져와 TV를 생산했지만 지금 전 세계 TV 시장을 이끄는 것은 한국입니다. 지난 8월 19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TV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전 세계 TV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매출 28.8%로 1위, LG전자가 16.6%로 2위를 차지했죠. 특히 삼성전자는 글로벌 TV 시장에서 19년 연속 1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섰는데 2,500만 달러 이상 프리미엄 시장에서 점유율 52.8%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고 가장 경쟁이 치열한 1,500달러 이상 시장에서도 QLED TV가 판매 호조를 보이며 52.8%를 기록했습니다. 75인치 이상 초대형 시장의 29.6%, 80인치 이상 시장에서도 33.5%로 1위를 이어갔죠. 그렇다고 2위 LG전자가 부족했던 것도 아닙니다. 전체 점유율에서 삼성전자에 밀려 2위를 차지했지만 LG가 집중하는 분야는 OLED 시장입니다. 올 상반기 LG는 전체 OLED TV 시장에서 금액 기준 49.4%, 수량 기준 52.6%를 차지해 LG가 작정하고 나서면 1위 공식이 이어졌는데요. 사실 LG는 전방위적인 점유율보다는 힘을 뺄 곳은 빼고 힘을 줄 곳은 주는 마케팅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과 초대형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결과 TV 매출 가운데 최상위 라인업인 OLED TV 비중이 약 30%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의 소니는 명함도 내밀지 못하고 중국의 TCL이나 하이센스가 약진 중이지만 아직까지 삼성과 LG를 감히 넘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넘사벽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눈물겹습니다. 올 4월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주요 5개국,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한국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은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 특허 등록 1위를 기록했습니다. 2013년 540건에서 2022년 1045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었죠. 1위 LG이노텍, 2위 삼성전자, 4위 삼성디스플레이, 9위 LG디스플레이로 10위권 내 4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세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넘사벽의 지위를 구축한 한국을 보며 속이 쓰리는 국가는 당연히 일본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가졌던 모든 명성을 뛰어넘어 한국 기업이 철옹성을 구축했으니까요. 지난 21일 일본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업체 중 유일하게 TV용 LCD를 생산하던 샤프가 이날 오후 4시부로 오사카의 대형 LCD 패널 공장 생산을 중단했다는 것. 이날까지 생산된 LCD는 내년 3월 말을 끝으로 거래처 판매도 종료한다고 밝혔죠. 그간 샤프는 엄청난 적자에 시달려 왔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LCD였습니다. 이로써 한국과 중국과 경쟁에서 밀려 도태됐던 일본 업체의 TV용 LCD 생산은 막을 내리게 됐죠. 사실 이 LCD 분야만 생각하면 일본은 자신들의 뼈아픈 실적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이야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에 대한 수요가 더 많지만 예전에는 거의 모든 디스플레이는 TV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디스플레이와 TV를 같은 선상에 놓고 보겠습니다. 원래 TV 시장에서 부동의 강자는 일본이었습니다. 특히 브라운관은 그 어떤 국가도 감히 일본을 뛰어넘겠다는 원대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넘사벽이었죠. 1968년 소니가 브라운관을 업그레이드해 내놓은 트리니트론 TV는 1990년대 후반까지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했지만 소니가 망한 것은 미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009년 6월 12일까지 지상파 방송의 아날로그 TV 방송을 완전히 종료하고 디지털 TV 방송으로 전면 이행하는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감지됐는데 왜냐하면 아날로그 TV가 너무 많은 전력을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한국 기업에게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때까지 한국 기업들은 일본 기업 뒤를 쫓는 처지였지만 이제 디지털 TV라는 완전히 새로운 경쟁 환경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리고 한국은 이 기회를 발판 삼아 일본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후유증으로 산업화가 늦어졌을 뿐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두뇌가 있는 이상 동일한 경쟁 환경에서는 절대 뒤처지는 일은 없습니다. 제철 산업이 그랬고 조선업이 그랬고 방위 산업이 그랬고 이는 TV 산업에서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국이 디지털 TV로 전환하기로 한 2009년까지 전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은 40인치 이상 대형 PDP TV가 대세였습니다. 그러다 미국의 디지털 TV 전환을 계기로 LCD가 디스플레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하기 시작했는데요. 손으로 누르면 색상이 우그러지는 모니터를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LCD의 특징입니다. 고체와 액체의 성질을 함께 가진 액정 뒷면에 하얀 빛을 내는 백라이트와 여러 색을 표현하기 위해 컬러 필터를 함께 써야 하죠. 한국 기업들은 1995년부터 LCD 시장에 진출했는데 당시 LCD 시장은 샤프, NEC, 도시바 등 일본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미래를 내다봤죠. 얼마 전 생산 중단을 선언한 샤프 등이 11.3인치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투자할 때 한국은 그보다 큰 12.1인치에 투자한 것. 이미 당시부터 클수록 좋은 거거익선 트렌드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큰 화면을 원했던 겁니다. 그렇게 LCD 시장 진출 4년 뒤 삼성과 LG는 일본 기업들을 누르고 세계 시장 1, 2위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한국 기업들이 LCD 시장을 평정하자 일본의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했는데 2012년 소니는 삼성전자의 LCD 제조 합작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철수했고 파나소닉 역시 2016년 TV용 LCD 패널 생산을 종료했습니다. 끝까지 남았던 것이 샤프인데 샤프는 2009년 4조 원을 투입해 공장을 추가 건설했으나 한국과 경쟁에서 밀려 수익 악화의 길을 걷다 올 3월 10조 원에 가까운 누적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생산 종료를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LCD 역시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술이 진보했기 때문인데 LCD보다 더 선명하고 더 얇은 디스플레이, 즉 LED가 등장했기 때문. 처음 LED가 시장에 나왔을 당시 이는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발광 다이오드 또는 빛나는 반도체로 불렸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으니까요. LED는 쉽게 말하면 전류를 흘리면 빛을 발생시키는 광반도체로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을 적게 쓰면서도 효율이 높고 거의 반영구적으로 수명이 깁니다. 여기에 수은을 사용하는 형광등과 달리 수은이 사용되지 않고 이산화탄소도 발생시키지 않아 상당히 친환경적입니다. 그러나 엄밀히 따지면 LED TV라 부르는 것은 LCD TV의 한 종류입니다. TV는 크게 백라이트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되는데 백라이트가 있으면 LCD TV,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면 OLED TV입니다. 즉 LCD TV는 형광램프의 일종인 CCFL을 백라이트로 쓰지만 LED TV는 LED를 백라이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마케팅 용어일 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어쨌든 LED가 TV 시장을 장악해 갈 때 한국 기업들은 큰 결정을 내립니다. 우선 화면 크기로 승부수를 띄웠는데 이것이 소비자들의 구매욕을 자극합니다. 이 당시 삼성과 LG의 투자 금액은 일본 기업 전체 투자 금액보다 많았죠. 삼성은 2004년 TV 인류화 사업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LG 역시 가전중 TV에 가장 많은 투자금을 쏟았습니다. LED 역시 OLED가 등장하면서 시장에서 도태되는데요. 잠시 언급했듯 OLED는 유기발광 다이오드, 즉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화면을 구현합니다. 픽셀 하나하나가 스스로 강원이 되기 때문에 암흑을 완벽히 구현할 수 있고 모든 사물을 눈으로 보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CCFL이나 LED와 같은 백라이트가 사라지자 TV 화면도 극단적으로 얇아지기 시작합니다. OLED가 발전해 지금은 돌돌 말리는 롤러블 TV까지 등장한 것이고 이 기술 역시 한국이 선도 중입니다. 원래 이 기술은 1980년대 코닥이 녹색 올레드 소재를 개발하며 세상에 나왔는데 세계 1위 기업인 소니 포함 엑손, 산요 등 일본 기업들이 올인했지만 높은 기술 장벽에 가로막혔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LG는 LCD 이후 올레드 세상이 올 것을 확신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했고 결과는 대성공. 2017년 세계 최초 올레드 양산에 성공한 후 1억이 넘는 초프리미엄 TV까지 등장시켰죠. 만약 한국이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없이 유럽이나 미국, 일본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했다면 아마 지금 많은 시장을 한국 기업이 장악하고 있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후 불과 1세기도 지나기 전에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인 특유의 성실함과 집요함 그리고 두뇌가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 가능했죠. 다만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는 없으니 새롭게 펼쳐지는 4차 산업혁명 세상에서 마음껏 경쟁해 넘사벽의 위상을 견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